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소비자들의 데모. 누나. 네, 누나가 좋네요. 네. C&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님. 네, 왕언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근데 어딜 가나 좀 왕언니 노릇하시죠, 원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활동 시작했을 때가 한 20년 전쯤인데, 네. 그때는 어딜 가나 막내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왕언니 자리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계에서는 네. 왕언니 맞잖아요. 근데 소비자운동 원래 오래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데모.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데모. 네. 우리 대표님은 왕언니. 네, 알겠어요. 자, 매달 소비자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오늘 어떤 설문조사 결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요새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네네.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청구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이제 문제가 많아서 관련한 조사하고요. 또 요새 경제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럼요. 네. 보험 없으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네네. 이 보험료가요. 상당히 지방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주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관련 네. 설문조사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제가 방금 전에 내드린 그 생생 퀴즈의 정답이 바로 실손 의료 보험이라고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1654님은 새싹씨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이 하나도 없대요. 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오겠죠 하셨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을 하나도 못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설문조사 결과 일단 언제 누구에게 네네.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리서치하고 C&I 소비자연구소가 공동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전국의 19세에서 69세 성인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패널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되고요. C&I 소비자연구소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실손보험과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1,0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하셨어요. 네. 보험을 들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아까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처럼 아무래도 가정경제 어려움 때문일까요? 네. 무슨 이유가 제일 많았어요? 이번에 이제 조사한 전체 응답자 중에 19.9%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1년 몇 개월 정도 되죠. 이 기간 동안에 보험을 중도 해지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되는 거죠. 낮은 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월 납입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그렇죠. 응답한 경우가 30.2%였고요. 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해약 환급금 받아서 긴급 자금으로 쓰려고 해지했다 하는 경우가 26.6%, 타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지했다 하는 경우가 21.1% 정도 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어느 정도 가입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좀 먼저 했거든요. 그 보니까 응답자가 아까 1,0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명 중에 평균을 보니까 개인당 2.7개 보험에 가입돼 있으셨어요. 개인당 2.7개. 네. 대표님 몇 개 정도 되세요? 저는 보험이 지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연금 보험이요. 나이가 이제 65세 이상 되면은 뭐 이렇게 월 얼마씩 주는 연금 보험 그거 하나 가입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보험 지금 다 정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유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부담. 맞아요. 저도 한 3-4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있고 어른도 계시고 한 집에서는. 아니, 제 것만. 본인 것만. 네. 평균적입니다. 그 정도. 한 2.7개 정도. 그럼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대표님은? 네네. 저는 실손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1,000명 중에 68.1%가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조사하면 90% 가까이 육박해서 나왔는데 최근 조사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이유가 있겠지만요. 또 하나 지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케어 하면서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보장성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손보험이 실제로 뭐 크게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망보험이 한 30.7%,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이 26.7%, 질병과 관련된 암보험이나 이런 경우가 56.2%, 상해나 재해 관련된 게 51.2% 정도 가입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실손, 질병, 그다음에 상해나 재해 이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다
가입돼 있다. 네. 근데 이거 가구 단위로 물어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납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 개인?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구 단위로 하면은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월 얼마 정도 이제 납입하느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46.6%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12.3%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보험료가 일정 정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것이죠. 네. 아까 전에 실손보험이 예전엔 한 90 몇 프로 정도 됐는데 지금 한 60% 정도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보험료는 그러니까 실손 의료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거는 64,295원 개인당. 그 정도가 저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월 내는 평균 값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내고 계신 것 같고 가입률은 하여튼 68.2% 정도 됐고요. 그리고 실손 가입자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68.1%니까 68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근데 그 기간을 저희가 작년 1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청구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46.7% 거의 한 절반 정도에서 실제로 이제 청구를 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청구했냐 했더니 이메일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낸 경우들이 꽤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산화해서 보내는 거죠. 그 경우가 49.4%고 팩스로 보낸 경우가 17%, 직접 방문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15.1%,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12.9%. 네. 근데 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도 이런 조사를 초기에 보험연구원이 했을 때는 비율이 훨씬 낮았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이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산화하는 과정들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처음에 보험 설계사 통해서 청구했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가서 청구했고 금액이 큰 건 직접 가서 청구해야 돼요. 네. 팩스나 그게 안 돼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그걸 청구하려고 했더니 그냥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진단서 찍어가지고 올리면요. 거기서 네네. 알아서 평가해서 금액까지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 변화를 다 겪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이 실손 보험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게 받았는데 제 거는 결국은 받기 힘들고 불편해가지고요. 저 이거 심평원까지 갔다 왔어요. 심평원까지요? 실손보험에 말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게요. 받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불만 많은 사람들 많죠. 맞습니다. 소비자들 중에. 네,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뭐가 제일 불만스럽냐 과정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청구 과정이 번거로운 거예요. 아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간소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 과정이 불편하다 53.7% 이게 가장 많았고요. 서류 발급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과하다. 맞아요. 이게 이제 41.0%였고요. 그 돈은 안 줘요. 안 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의료비 보상에 일정 정도 한도가 있어서 나는 네. 다 줬으면 좋겠는데 제한이 이것저것 걸리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41%. 그 다음에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서류 다 보냈는데 함흥차사인 거죠. 그런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26.7%가 이 지연 보상 금액이 들어오는 데서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손보험은 들기도 어려워요. 네. 지금 5585님 새싹이신데 엄마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서 실비보험 가입이 어렵다. 그래서 네. 항상 걱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아빠가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안 되죠. 네. 연세 많으신 60세인가 65세 이상은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 자체를 이제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들 수가 있는 상황이 네. 아닌 거죠.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네네. 사업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사실 보험이라는 게 상황이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정말 실질적인 힘이 돼서 드는 건데 네. 아휴 이거 청구하기도 힘들고 이거 진짜 고생 제가 정말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간소화해야 된다 청구를 네, 그런 목소리까지 계속 높고요. 네.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간소화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산화해서 좀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되니까 의료기관 쪽에서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예. 그 병원들이죠, 병원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항해서 또 소비자 단체들이 이 간소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래서 지금 그게 뜨겁게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번에 보니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그냥 과정이 복잡하거나 너무 소액인데 소액을 타자고 그 복잡한 과정을 하자니 시간도 아깝고 해서 아예 청구를 포기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4.8%였어요. 그러니까는 3명 중에 1명은. 그렇네요. 예. 이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보험사의 낙전 수익 같은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예 받지 못한 그런 돈이니까. 네. 그래서 청구가 간소화되면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청구를 안 했냐 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금액이 적어서가 58.2%. 청구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하다가 아예 포기했다. 21.1%.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쫓아다닐 시간이 없다. 바빠서 12.2%였고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기 전에 진단서 끊고 하는데 네. 그게 한 8.4% 그 비용이 지출이 발생되는 게 싫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결국 약간 소액이거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구를 간소화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에서 지급하기로 약속된 것들은 다 소비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럼요. 그 사이에서 보험사와 병원과 소비자 간에 금융당국까지 포함해서 약간 이제 이해관계가 지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나요? 자, 이제 병원 쪽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면은요, 일단은 이게 비급여 부분입니다. 비급여. 비급여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현재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가격을 병원 쪽에서 매겨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 네.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도 병원이 정하고 얼마를 받을까도 병원이 정합니다. 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의료 처치 행위들이 많거든요, 비급여에서. 그런데 이게 청구를 간소화하게 되면은 전산으로 이제 이걸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청구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국가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그동안 전혀 몰랐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든 내용, 비용 이걸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이 좀 어느 때는 불필요한 네. 치료도 권할 수 있고 네네. 또 예를 들어 50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걸 100만 원 받았던 것까지도 심평원에서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병원 입장에서 부담이겠네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뭘 처리하고 있냐면은 건강보험을 전부 다 청구하고 심사하는 거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을 위탁받아서 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공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매년 그 수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비용을 지불해요.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값을 원래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건데 자기네가 못하고 위탁을 한 거죠. 그 값을 지불하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청구 역할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줄어들었냐면 과잉 진료. 그렇죠. 그다음에 중복 청구. 네.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도 청구하고 자동차 보험에도 청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양쪽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다 걸러내지겠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쪽이 굉장히 투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도 네네. 이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심평원에.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겠죠. 병원하고 보험사가 직접 전산망으로 네. 연결해서 그냥 병원에서 전산 처리해가지고 지불하면 보험사가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지적한 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렇죠. 전산망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에는 지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가장 안전적인 방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통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은 자기가 아무 제한 없이 받았던 서비스의 일부를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이거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술이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네. 것들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논쟁이 지속될 계속 때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좀 더 단순화해서 네.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손 의료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들 설문조사 가져오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